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재외투표가 5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외투표는 5월 25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자카르타의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발리 분관에서 실시됩니다. 투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재외선거인의 경우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도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마쳐줄 것을 당부하며 투표소 위치와 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나 해당 공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하며 양국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콕에서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연내 첫 공동무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 경제통합과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비롯한 투자기관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에너지 분야 진출과 식품 저장 가공 분야의 합작 투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방위산업, 해양안보, 군사훈련 등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75주년이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태국 공식 방문이 20년 만에 이뤄진 의미 있는 해로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안 침체 우려가 컸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금인 본원통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의 푸르바야 유디4대 위원장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 투자 포럼에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5% 수준이던 본원통화 증가율이 현재는 15%에 이르렀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거나 공급하는 돈으로 시중 통화량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자금입니다. 푸르바야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도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제3자 자금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국민들의 저축은 약 7%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8월부터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가 지금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자카르타에서 오토바이 기반 배달 운송 플랫폼 기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약 1000명의 기사가 오전 10시부터 교통부 앞에 모여 수수료 인하와 노동권 보호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바이커 행동운동 측은 이날 하루 전국에서 약 25,000명의 기사가 앱을 꺼두고 운행을 중단하는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위짝소노 대표는 수년간의 외면에 따른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번에는 더 크게 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자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현행 20%에서 10% 이하로 인하, 3km 미만 저가요금제 폐지, 요금제 개편을 위한 공식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잭은 기사들의 의견 표현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의 수수료 정책은 교통부령에 부합하며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전날 관련 업체들과 논의를 가진 뒤 드라이버, 플랫폼, 소비자가 모두 포함된 생태계이기에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수수료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33,030명으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191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 방콕에서 확진자가 6,2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태국의 연중 최대 축제인 4월의 송크란 기간 동안 대규모 모임과 인구 이동이 많았던 것이 확진자, 재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방콕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백신과 병상 확보에 나섰으며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주간 확진자 수는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입원자 수는 30% 증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2025년 19주차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공공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 5곳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마르타 티아하우, 랑삿, 아요디아, 멘탱, 라빵안 반틈 공원 등이 대상입니다. 프라모노 아눈주 지사는 녹지 공간을 포용적 공간으로 확대하면서 생태적 기능도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학생 사투리하는 밤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정 이후 방문은 솔직히 무섭다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공원을 찾은 시민 투트리 역시 밤에는 범죄가 걱정돼 낮에만 오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자마다 사회학자 안드레아스 위디안타는 24시간 공원은 단순 개방이 아닌 보안과 프로그램 투자까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야간 이용이 비행이나 노숙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자카르타 내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노숙인은 1,597명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 공원산림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한 야간 행사 운영과 보안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와 인력을 대폭 보강했으며 낭사 공원에는 17대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현장 보안 요원은 현재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으며 노숙자는 사회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